그 다음에 메타버스 시대 산업이 이제 이런 시대는 과거에 없던 일거리가 생겨요. 메타버스를 과거에는 활용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활용하니까 어떤 일거리가 생겼어요. 메타버스 세계를 건설하는 일을 해야 돼요. 이 메타버스 세계라 하면은 게임하는 세계도 있고 사무실 공간도 있고 뭐 다양한 공간이 있겠죠. 쇼핑하는 공간도 있고 이 세계를 어떻게 건설하느냐. 우리가 건축업자들이 뭐 밖에서 건축할 때는 건축 자재를 가지고 망치로 가지고 뭐 또 건축 크레인 가지고 뭐 집 짓고 하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컴퓨터 안에서 건설하는 겁니다. 메타버스 세계를 건설하는 일. 그 다음에 디자인하고 여기에 돌아다니는 아바타도 만들고 캐릭터 제작하는 거. 이런 거 하는 것이 하나의 산업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 로블록스 게임이나 마인크래프트, 그 레고 게임, 그 다음에 그 제페토, 지난 시간에 해본 우리 게더타운, 이 게더타운도 말이죠. 스페이스 공간을 그 안에서 내가 만들 수가 있어요. 빈 공간에 만들어 가지고 물건도 배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그 안에서 제작합니다. 그 안에서 제작할 수 있는 도구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안에는 그 메타버스의 다른 공간을 만들고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환경과 재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일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또한 이런 게임 개발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이 유니티라고 있는데 혹시 제가 여기에 홈페이지 주소를 여기에 써놨어요. 이게 유니티 콤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어떻게 이런 공간을 제작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www.unity.com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이런 그 메타버스 환경, 게임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 소스들이 있어요. 거기서 만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애플은 에어 키트가 있어요. 에어 키트. AR 키트인데 AR이 정강현실입니다. 애플 iOS는 그 구글하고 다르잖아요. 안드로이드 시스템하고 다르거든요. 그 iOS 시스템, 애플 환경에서 돌아갈 수 있는 AR을 생성하는 도구를 AR 키트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AR 키트에서. 그 다음에 리얼리티 키트도 AR에 최적화된 3D 물체를 만드는 플랫폼입니다. 그 다음 구글의 아르코어, ARCORE, 구글에서 AR을 만들 수 있는 그 도구입니다.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폼이든 iOS든 AR 그 플랫폼을 여기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만드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프로그램을 잘 사용하면은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 맞게. 그리고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이게 사업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 원할까 할 때 이 기대감이 있잖아요. 이제는 사람들이 원하는 기대감을 디자인해 주는 거. 맞춤형 디자인. 앞으로 더 무엇이 나올 것인가? 완전히 맞춤형으로 나오는 거죠. 오늘은 이제 본 강의로 들어가서 메타버스의 형태를 살펴보겠어요. 메타버스 형태. 이 메타버스 형태 첫 번째가 가상현실이라고 해서 요 첫 글자를 뜨면 VR입니다. Virtual Reality에서 VR. 가상현실은 뭐냐?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가상세계를 말합니다. Virtual World. 그러니까 실제 세상과는 다른 스크린 안에 있는 세상, 스마트폰 안에 있는 세상,
컴퓨터 안에서 구현되는 세계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가상현실이고, 또 하나는 정강현실입니다. 정강현실은 뭐냐 하면은 Augmented Reality에서 AR이라 그럽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현실을 정강시켜 놓은 거예요. 현실과 떨어진 가상세계를 가상세계라 하고, 정강현실은 뭐냐 하면은 현실을 정강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입각한 것이고, 가상세계는 현실과 떨어진 것이고,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현실 공간에 가상의 물체를 겹쳐 보이게 하는 것. 현실 안에서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 등을 입힌 겁니다. 현실 위에 판타지를 입힌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 나와서 이 게임 했는데 포켓몬고 게임 있죠. 포켓몬고 게임은 휴대폰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서울역이다, 대구역이다, 뭐 이렇게 가면은 대구역에 나타나는 포켓몬이 있죠. 그것을 이제 잡는 게임인데, 대구역이다, 서울역이다는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그 휴대폰 안에서 내가 거기 갔을 때 나타나는 포켓몬이 있잖아요. 그건 가상세계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다가 입힌 게임이 바로 포켓몬고 게임입니다. 완전히 현실 떠난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가상세계도 아니고, 현실 세계에서 나타나는 게임. 그 포켓몬고 게임에 피카츄 잡으러 간다, 뭐 망나뇽 잡으러 간다, 마기라스 잡으러 간다, 뭐 이거 나타나고 잡고 하는 게임이죠. 이 포프나라 등 이 여러 캐릭터들이 현실 세계를 돌아다닐 때 이 특정 지역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잡으러 특정 지역을 일부러 이동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게임을 만들어 놓아서 한때는 선풍적인 인기를 모았죠. 요 둘 차이를 잘 아세요. 하나는 VR, 가상현실, 하나는 정강현실. 정강현실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그 위에 입힌 것. 가상현실은 현실과 상관없는 것. 그야말로 가상.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거울세계입니다. 미러월드. 이 거울세계는 뭐냐면 실제 세상을 거울처럼 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세계를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지역에 갈 때 자동차에 내비게이션 켜죠. 내비게이션 켜면은 길이 내비게이션 안에 나오죠. 길 모습이 우회전하고 좌회전하고 길 모습을 거기에 스크린에 담았지만은 그것은 길을 반영한 거지 길 자체는 아니잖아요. 현실 세계를 거기에 거울처럼 반영해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거울세계라고 합니다.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진을 찍어서 내가 휴대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휴대폰에 있는 사진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지만 나를 반영하고 있죠. 이게 거울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거울세계의 대표적인 것이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구글 지도, 구글 어스라든지 스트릿뷰, 이거는 360도로 돌아가는 그 영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사진을 보여주는 것보다도 돌면서 360도 보여주는 거, 정말 그 3D 영상이죠. 이렇게 이게 바로 거울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라이프 로깅. 라이프 로깅이 뭐냐면은 사진을 찍어서 카톡이나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 등에 올려서 자신의 삶을 온라인에서 보여주는 거. 이게 내 삶을 온라인 세계에 로그인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로그인 한다 하는 건 알죠? 내 삶을 온라인 세계에 로그인 하는 방법이 뭡니까? 내 사진 올리는 거. 올려서 보고 또 SNS로 소통하는 거. 이게 바로 라이프 로깅.
라이플로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하고 저장하고 묘사하는 기술, 그래서 센서가 부착된 스포츠웨어를 입고 달리면은 내 그 운동복에 센서가 부착되어 있다 하면 그 옷을 입고 달리면은 내가 얼마나 달렸는지, 칼로리를 얼마나 소모했는지 그 센서를 통해서 내게 알려줄 때에 그 내가 입은 옷을 통해가 그 센서를 통해 가지고 나의 활동 정보를 알 수 있죠. 이것을 라이프 로깅이야. 라이프 로깅. 네. 그래서 칼로리를 얼마나 소비했다. 또 음악 정보를 공유하는 것. 이 네 가지를 메타버스의 기본 형태라 그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메타버스의 네 가지 기본 형태가 뭐냐? 가상현실, 청강현실, 거울세계, 라이프 로그인. 이것을 메타버스의 네 가지 기본 형태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는 이 기본 형태의 변형을 준 겁니다. 혼합현실은 VR과 AR을 합친 것, 가상현실과 청강현실을 합친 것을 혼합현실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믹스드 리얼리티, 믹스드 리얼리티. 그 다음에 확장현실은 이 가상 기술의 영역을 더 넓힌 것, 이걸 확장이라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기본은 아니고 메타버스라 하면은 네 가지를 기본으로 형태로 합니다. 기본 형태로. 그 다음에 혼합현실과 확장현실은 이 네 가지 형태를 혼합하거나 확장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팬데믹 이후의 사회는 삶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뀝니다. 삶의 패러다임이 크게 바뀝니다. 현실 공간을 우리가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유니버스. 가상 공간을 메타버스라고 그럽니다. 이 현실 공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가상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률이 점점 높아갑니다. 이게 점점 높아가요. 그래서 팬데믹이 메타버스 생활을 아주 크게 가속화시켰는데 문제는 이 팬데믹이 끝나더라도 이런 가속화된 이 삶의 패턴은 그대로 연장되고 이어질 것이다. 앞으로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나가니까 이 메타버스에 대한 그 팬데믹이 끝나도 이 패러다임의 이 경향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거 뭐 코로나 끝나면 이 메타버스 없어진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목회에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앱을 통한 온라인 주문과 배달은 이건 뭐 팬데믹과 관계없이 전에도 했지만은 더 가속화되죠. 식당 가기가 위험하다 하니까 뭐 주문해버리고 이렇게 해서 이 배달 주문 앱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이용하고 이게 뭐 음식뿐만 아니고 도서, 의료, 뭐 기타 모든 그 상업 활동에서 이제 온라인 주문과 배달이 더 가속화되고 이제는 앱 없이 장사할 수 있느냐 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장사한다 하면 무조건 앱을 잘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달 앱 뭐 쿠팡이라든지 배달의 민족, 요기요 뭐 이런 먹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앱들이 이제는 오늘 제가 살펴보겠지만은 그 이케아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 전부 다가 이제는 앱을 잘 개발해서 홍보해서 장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이버 세계와 메타버스 세상에서 살아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라이프 로깅을 해왔잖아요. 라이프 로깅 뭡니까?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가지고 이런 SNS를 통해 가지고 사진을 올려서 온라인상에서 소통해 왔습니다. 이게 라이프 로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라이프 로깅도 메타버스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타버스 세상을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경험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거울 세계. 우리가 자동차에 길 찾는 내비게이션 오래전부터 이용해 왔잖아요. 내비게이션 사용해 왔어요. 그 다음에 VR 기술. VR 기술도 우리는 잘 사용 안 해도 어린아이들은 게임하면서 잘 사용했어요. 이 메타버스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게임해 왔어요. AR 기술은 학문적으로 고대 자료 원본 복원에 사용했어요. 제가 이거 AR 기술 어떤 데 사용했는지 뒤에서 밝혀드릴게요. 자, 가상현실은 VR 안경을 끼고 보는 세상은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경험합니다. 저도 전에 삼성이 개발한 그 VR 지금 쓰고 있는 거 이거 사서 사용해 봤는데, 전에는 삼성이 오큘러스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 안에 컴퓨터 장치가 있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을 이 안에 부착해 가지고 스마트폰의 화면을 이 VR기를 통해서 봤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이 VR기 자체가 독립된 컴퓨터 기능이 들어가 가지고 이 안에서 굉장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가상현실은 현실과 다른 디지털 데이터로 만든 세계를 가상세계를 하는데, 우리가 이미 살펴봤다시피 마인크래프트 레고 게임인데 UC 버클리 캠퍼스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살펴봤고, 그 다음에 교육 프로그램, 오피스, 사무실, 또 에픽 게임스에서 만든 포트나이트, 이것도 BTS가 여기서 공연했잖아요. 여기하고 네이버에서 만든 제페토, 닌텐도에서 만든 동물의 숲이 있는데, 이 동물의 숲만 우리가 안 살펴보고 다 살펴봤는데, 이 동물의 숲은 닌텐도에서 만든 게임인데 자신의 아바타로 이동하면서 마을을 꾸미고 마을마다 부여되는 이 코드가 있어요. 구호. 그 코드를 입력하면 다른 마을로 놀러 갈 수도 있고, 여기서 놀이도 하고,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때 바이든이 이 동물의 숲에 자신의 선거 캠프를 사무실을 만들고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 홍보하고 이런 일을 이 메타버스 동물의 숲 안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이용자들을 선거 홍보 캠페인에 활용한 거죠. 그 다음에 게더타운, 제가 여기에 기록을 했습니다마는 게더타운에서 만든 컨퍼런스, 지난번 우리 했잖아요, 그죠? 이 컨퍼런스, 교육공간 등 이런 그 가상세계, 이제는 이 가상세계가 재택근무와 각종 실습에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사회에서 재택근무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페이스북이 요즘 여기에 아주 돈을 많이 들여서 몰입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이. 여러분 가운데 페이스북에는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페이스북. 예. 페이스북을 안 한 사람도 많네. 이 페이스북, 저는 이 페이스북 한 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이 페이스북 처음 할 때보다도 요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제가 처음 할 때는 주변에 많이 한국에서 없었는데, 요즘엔 뭐 너도 페이스북 하고, 요즘은 페이스북 친구 오면은 이 사람을 친구로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것 때문에 내가 살펴보고 하느라고 잘못된 친구 하나 해놓으면 이상한 게시물 올려서
지금 그런 거 고민하고 있어요. 이 페이스북이 지금 이 메타버스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이 SNS 플랫폼, 페이스북은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소식과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그 플랫폼인데, 이 사람들이 왜 AR과 VR과 MR에 거액을 투자할까? 이 세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전에는 문자로 연결했지만, 문자와 사진으로 연결했지만, 이제는 뭡니까? 그 정강현실, 가상현실 안에서 연결하거든. 연결하는 방식이 2D에서 3D로 바뀌어 나가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이 2D 자리에 남아 있으면은 3D 세상에서는 도태돼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하는 시대에 3D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을 앞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올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D에서 3D로 가는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소프트웨어뿐만 아니고 하드웨어도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개발한 것이 오큘러스 퀘스트 2인데, 이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인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오큘러스가 이 가상 안경 끼고 보는 이 전문 회사거든요. 이걸 이제 자기들 회사에 돈을 주고 자회사로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머리에 쓰면은 가상현실 SNS 호라이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머리에 쓰면은 가상현실만 아닌 거 아니고 이 가상 VR 사무실이 나타납니다. 사무실이 나타나면 여기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깨고 출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근하라 하면은 우리 회사로 오란 말이 아니고 이 안경 깨라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는 것은 내가 출근한다 할 때 옷을 입고 자동차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안경 깨면은 그게 출근입니다. 그 안에 사무실에 환경이 다 열리거든요. 이런 거를 꿈꾸고 있어요. 지금 이건 나왔어요, 벌써. 그리고 이동은 아바타로 하고 회의에 참석하지만은 자료 정리하고 하는 건 다 자기가 컴퓨터로 집에서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 안에 게임도 물론 있어요. VR로 하는 게임. 게임도 VR 게임은 3차원 세계의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차원 세상에서 모든 게 3차원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의 하드웨어는 이 안경, 이 AR 글라스죠. 이 안경의 이름이 오큘러스 퀘스트 2입니다. 그 다음에 근육 감지 팔찌가 있어요. 이 팔찌를 차면은 생체 리듬을 다 감지해가지고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페이스북이 개발하고, 스마트워치도 이제 이 스마트워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 기능하는 거는 많이 들어봤을 테니까 하고,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이케아를 통해서 앞으로 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페이스북은 SNS 업체이기 때문에 세상을 공유하는, 소통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플랫폼을 가져가겠다. 지금 지배하는 SNS 세상을 앞으로도 지배하겠다. 이 2D 세상이 3D로 바뀌어도 자기들이 거기에 맞는 플랫폼을 개발해가 지배하겠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자기들 나름대로 앞으로 의료 실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계 제품 생산이라든지, 뭐 인체 수술이라든지, 모든 이것에 이런 그 가상현실과 정강현실을 이용해서 이 실습 개발, 이것을 앞으로 리드해 나가겠다. 이케아는 쇼핑을 앞으로 우리는
아마존도 마찬가지고 리드해 나가겠다 하는 미래 세대에 대한 자기들 나름대로의 사업 구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교인들이고 성경을 연구하고 저는 또 오랫동안 성지를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 성지 유적지에 대한 이 정강현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현재의 모습 위에 과거의 모습을 추가해 봅니다. 그리고 3D 영상도 여기에서 살펴봅니다. 우리가 그 신학의 내용은 성서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말씀이라 해서 이 IT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발전하는데 신학이나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우리는 옛날 메시지 그대로 전하고 옛날 거 그대로 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변화가 없다 하고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성서의 메시지는 안 변하지만은 전달하는 도구는 바뀌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서의 메시지가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변하고 전달하는 도구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바뀌는 도구에 얹어주지 못하면은 이 메시지가 효과적으로 전달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이 메타버스를 공부하는 것도 앞으로 미래 세대가 이렇게 바뀌니까 우리의 메시지를 이 안에서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이걸 연구하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제가 이제 기록한 신학의 내용은 고전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변하지 않지만 전달 방식은 변하는 시대에 적응해야 된다. 이런 그 환경적 요구, 이 니드 베이스 요구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은 도태됩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여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사진이 있는데 제가 촬영한 겁니다. 버가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아탈리아에서 버가로 소아시아 전도를 했죠. 제가 이 버가를 수없이 많이 갔는데 버가에 가서 제가 이 사진을 촬영했어요. 이 사진은 헬라 시대 문인데 들어가는 문입니다. 여기에 가드가 있어가지고 우리 성을 누가 침범하지 않느냐 하고 성을 지키는, 옛날에는 이런 거 있었어요. 밑에. 오늘은 이게 없고 위에 이것만 있어요. 위에 이것만 보면은 이걸 모르죠. 밑에 걸 모르죠. 학자들이 이 지금 허물어진 이 모습이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다 하고 알려주면은 아하, 이게 허물어져서 이렇게 지금 부서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데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AR입니다. AR. 정강현실, 현실, 이것을 이런 식으로 고고학적인 데이터와 학자들의 자료를 통해 가지고 구성을 해줍니다. 이게 이제 AR이죠.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에 가면은 파르테논이 있죠. 아테네 그리스에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1호입니다. 그게. 이 사진도 제가 촬영한 사진인데 이 파르테논에 가면은 아테나 신전이, 그 파르테논 제일 위에 높은 신전이 있어요. 이게 비잔틴 시대 때는 교회로 사용됐습니다. 원래는 이게 아테나 신전이었어요. 기독교 시대 때 교회로 사용됐는데 요즘에는 뭐 박물관으로서 이게 되죠. 이게 오늘 있는 모습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이런 모습이 현재 남아 있어요. 과거에는 어땠느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 기둥들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지만은 이 기둥이 그대로 남아 있고, 지금 천장은 다 날아가고 없지만은 천장이 이대로 있고, 이 안에 아티나라는 여신상이 있습니다. 이 아티나 여신을 숭배하기 위한 그 신전이 파르테논입니다. 파르테논이라는 말 자체가 처녀 신전이라는 뜻입니다. 파르테논.
그러면은 현재 이런 모습을 재구성하면은 리컨스트럭트 하면은 이런 모습이 되죠. 이것이 바로 AR입니다. AR. 그래서 유적지 같은 것도 고대 유적지를 이렇게 복원해서 살려보는 기술. 그 다음에 이 사진도 제가 고린도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 이거 보세요. 고린도 서북쪽 시장인데 오늘의 모습입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 아폴로 신전 자리에 기둥만 몇 개 남아 있어요. 이거 교과서에 많이 봤죠? 이게 고린도에, 고대 고린도에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은 제가 이런 유적을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래픽 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이 사진 하나를 만들었어요. 요거 한 몇십만 원 주고 이거 만들었어요. 요 사진이 오른쪽의 사진인데, 여기 보세요. 현재 이런 모습이 과거 로마 시대 때는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이렇게 폐허로 남아 있지만은 전부 블락 돌이 깔려 있고, 이 서북쪽 시장은 옛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고, 아폴로 신전터는 옛날에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 기둥 몇 개만 남아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전도하러 갔을 때 고린도의 모습은 오른쪽에 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유적지를 가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기술이 바로 AR입니다. AR, 정강현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미 이런 고고학 자료들을 복원해 보기 위해서, 유적지를 원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런 기술이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메타버스를 할 때 정강현실, 이것도 메타버스의 하나 형태고, 가상현실도 메타버스의 하나 형태고, 우리가 사진 찍어서 올리던 카톡이나 자동차 운전할 때 사용하던 내비게이션 지도나 이거는 다 거울 세계로서 메타버스고, 그 다음에 우리 SNS 하는 것도 라이프 로깅, 이것도 메타버스 일종이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이스타르 문인데, 바벨론에 가면은 바벨탑이 있던 자리, 또 느부갓네살 왕궁이 있던 자리가 지금은 폐허로 남아서 이런 모습으로 남아 있어요. 이 구글 지도입니다. 폐허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스타르 문이라 그래서 이스타르라는 여신의 이름을 붙인 그 큰 길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같으면은 광화문 세종대로 뭐 이런 것처럼 이 큰 길이 여기 있었어요. 이 이스타르 문이 여기 있고, 이 문을 통과하는 큰 길이 있었어요. 외국에 전쟁 나가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기고 돌아올 때에, 노예들을 잡아올 때 이 길을 들어오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이 길이 바벨론 제국의 큰 대로입니다. 그리고 왕궁은 여기 있었고, 바벨탑은 여기 있었고, 지금은 다 폐허로 남아있죠. 그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다니엘이 어디에 거주했겠어요? 왕궁에. 바벨론 왕국에 있었으면 다니엘은 여기에 살았던 거죠. 우리가 이 바벨론의 모습을 재현해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폐허로 남아있고, 이 지구라시라는 것이 바벨론 신을 숨기던 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바벨탑이 바로 여기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폐허고, 이걸 재구성해 봅니다. 이 이스타르 문입니다. 이게 지금은 다 폐허됐지만은 이 문이고, 여기에 짐승들이 많아요. 다니엘서 보면 많은 짐승들이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많은 짐승들이 다 바벨론의 신들을 상징하는 짐승들이었어요. 여기 보면 용도 있고 뭐 여러 복합 짐승이 있는데 이 짐승들을 여기에 푸른 타일 위에다가 짐승의 모습을 붙여놨어요. 이스타르 문 모습입니다. 이게 밑에 이겁니다. 이거고. 이것이 이제 행진하는 길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이기면은 이 길을 행진했습니다. 이 길을 행진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왕궁터고 공중정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지만은 그 왕궁 옥상을 정원으로 만들었어요. 여기 공중정원이 있어요. 바벨론에. 그리고 여기가 지구라 바벨탑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독일 고고학자들이 현재 남아있는 바벨론의 이 이스타르 문 이 자체를 실물 모습 그대로 재현해 놓은 박물관이 있어요. 독일 베를린에. 그 베를린 박물관 모습에 대한 그 영상을 제가 베를린 박물관에 가면은 그 영상을 상영을 하고 있어요. 베를린 버가모 박물관에 바벨론의 이 이스타르 문과 그 모습을 상영하는데 제가 휴대폰 카메라로 그걸 그대로 상영하는 모습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보여드립니다. 그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타르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타르 문을 들어왔고 그 안에는 이스타르 바벨론하고 상관없이 이것은 소아시아에 있는 버가모에 있는 제우스 신전터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들에게 사탄의 위가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제우스 신전터. 이것은 밀레도에 있는 그 로마 시대의 밀레도의 시장 서쪽 문을 만든 것도 있고 이 박물관의 특징은 그 당시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스타르 문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서 문 실제 사이즈 그대로를 박물관 안에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 놓고 그 모형에 맞도록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이스타르 문의 실제 사이즈를 그대로 볼 수 있고 실제로 어떤 것들은 바벨론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오히려 바벨론 가는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지금 재구성해 놓은 것이 독일 베를린에 가면은 페르가몬 박물관이 있어요. 버가모 박물관이라는데 그 박물관에 이것을 재현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요.